일보험기간 중에는 일반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내가 수술을 받았던지 입원을 했던지에 대해서 주계약에서 내 의료비를 실제 지출된 만큼 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보험의 실손에 대해서 갱신 높은 인상률을 가지고 간다는 그 상품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 종신보험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넷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이하죠. 보통 보면은 뭐 최저 500만 원부터 100만 원짜리로 뭐 10억, 20억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요 메디컬 종신은 가입 금액이 최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인데 그렇다면 의료비가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가입 금액의 최대 80%까지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자 3천만 원은 최대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80%이기 때문에 2,400이에요. 1억 원은 8천이겠죠. 2억 원은 1억 6천이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상향선은 최대 퍼센트로 활용할 수 있는 건 80%인데 상한액은 8천만 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2억 원도 40%까지 활용하는데 그렇다면은 자 2억 원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최대 가입 금액이 1억 원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상 예시표를 한번 볼게요. 일보험 기간에는 제가 어떤 게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입 금액을 1억 원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납기가 최저 7년부터 10년, 15년, 20년 납입니다. 그러면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을 때 40세 남성이 20년 납 1억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납입 기간이 20년 동안은 뭘 보장을 받는다?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납입이 끝난 이후 시점은 어떻게 된다? 1종 최저 20만 원부터요. 그 다음에 5종 최대 1,000만 원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수술이 심하다. 그런데 자 가입 금액이 아까 3천, 5천, 1억, 2억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3천을 가입한 고객하고 1억 원을 가입한 고객하고 이 보험 기간 중에 5종 수술을 받았어요. 보상 금액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저희는 똑같습니다. 제가 왜 저희라고 말씀드리는지 뒤에서 장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3천만 원 최저 가입을 하시던지 1억 원을 가입을 하시던지 종수술에 있어서는 정액 지급을 해드리고요. 정액 지급을 해드리고 다만 차이가 뭐냐? 의료비 한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때는 똑같은 정액 지급을 받는데 자 5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 받은 1,000만 원에 1억 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5종 수술을 받았다고 예를 치면은 종신토로 몇 번의 5종 수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0번? 제가 8번. 왜? 가입 금액에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게 80%면서 금액으로는 8천만 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만큼 사망보험금이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도 싫고 나는 내가 납입기간 중에도 입원비나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도 입원 특약과 수술 특약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부과가 가능하냐? 입원 특약은 납기 중에까지만 보장을 받아요. 80세까지가 아니고. 왜? 납입이 끝난 이후 시점은 어떻게 됐죠? 주계약에서 입원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똑같이 80세까지 되면 중복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당사 누적이 입원비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다 보니까 납기 중에만 입원 특약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80세.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 특약을 빼고 90세에 5종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도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주계약에서 의료비를 빼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갱신 상품인가요? 아니죠. 20년만 납입을 하면은 종신토로 수술비,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1번 기간에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없죠. 그러면은 어떤 상품과 세트 판매를 하면 될까요? 실손보험하고 세트 판매를 하시고요. 세트 판매를 꼭 해주셔야 되고 2번 기간에는 의료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갱신된 보험료를 보고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다 하면은 같이 가지고 가셔도 무난하죠. 왜? 실손해서 자기 부담금 뺀 나머지 보장을 받고 수술비, 입원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장소처럼 보험료가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메디컬 종신을 가지고서 종신토록 입원비,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상품은 일반 종신보험은 1억 원을 40대 남성이 했을 때도 26만 7천 원이에요. 보장 금액이. 보험료가.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표준형하고 저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해제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냐? 21만 1천 원이에요. 주계약이 얼마죠? 1억인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보험료가 20% 정도가 저렴해요. 자, 저해지하고 표준형을 봤을 때 보장은 똑같이 되면서 납입기간 중에만 해약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20년 납입 중에는 당연히 표준형이 높겠죠. 높은데 납입이 끝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형이든지 저해지든지 똑같은 해약 환급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상품은 유니버설 기능은 없어요. 중도 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납입은 안 됩니다. 그런데 높은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서 나중에 연금 지원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이 환급금을 가지고 의료비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부분해약 해가지고서 연금 지원 신청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나는 의료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노후 자금에 대해서만 준비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높은 환급금을 가지고서 노후 재원을 마련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타사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처분은 가입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최저 2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정액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타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보장 금액도 적을 뿐더러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돼요. 그렇다 보니까 가입 금액을 얼마나 책정해서 보장을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최저 10만 원부터 500만 원 최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시던지 5천만 원을 가입을 하시던지 한도 내에서는 정액 지급으로 나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품이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저희 9월, 10월, 11월 시책 두 발 시책할 때 저희가 9월에 기타 보장성을 몇 프로를 인정했었죠? 200%? 여기 자료가 있는데 몇 프로를 인정했느냐? 700%를 인정했어요. 기타 9월에만. 근데 이건 종신보험이었죠. 종신보험이죠. 메디컬 종신이.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기타 보장성으로 인정 비율이 바뀔 예정이에요. 즉 이 말은 자, 기타 보장성과 일반 종신보험 외에 보장성 상품을 판매했을 때보다 종신보험이 수수료가 높고 인정 비율을 종신보험보다 훨씬 높여주다 보니까 시책 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지금까지는 모르고 계셨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꼭 결합해서 판매를 하시면은 고객분들의 인상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처벌할거에 대한 시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달성하기 쉬운 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 메디컬 종신은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특약 없이 주계약만 가입을 해도 사망보험금, 입원비, 수술비를 세 가지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2.75입니다. 2.75 확정금인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는 2.5% 인하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절판 이슈로 가지고 가시면 좋고요. 비갱신이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에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원비는 10만원 고정입니다. 4일째부터 10만원 120일 한도로 지급이 되고요. 수술비는 최저 20만원부터 5종 최대 1000만원까지 정액 지급을 해준다. 어떻게? 가입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으로. 그리고 표준형하고 저해지환급형하고 가입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해지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에 비해서 최대 20% 정도가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가입을 해도 부담이 없지만은 이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해지환급형을
활용을 하셔도 고객들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처브라이프가 보장성이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처브에 있어서가 아니고 보험료는 좀 저렴하면서 보장 금액은 높아요. 그리고 저희 처브하면은 지금 어제도 제가 여기 FSK 서울 쪽에서 수 상품이 들어온 걸 제가 봤어요. 저 수라는 상품 아시죠?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저 뒤에 보면은 수라는 상품이 있는데 제가 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VUL 적립보험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생보사가 지금 처브라이프밖에 없어요. VUL 적립에 대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무슨 회사냐?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보험. 보셨죠? 저도 모르는 회사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보험이라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는 제가 그때 한번 봤을 때 78년도인가 들어왔대요. 그렇거든요. 네, 그 프랑스 계열 회사입니다. 단카 쪽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단카 상품으로는 굉장히 많이 강한데 얘네들이 처브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네? 이 시장을 좀 가지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작년 중순부터 GA도 진출했습니다. 근데 GA 제휴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업계 유일하게 수상품을 저희가 판매를 유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VUL 적립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정말 판매가 많이 됐던 회사. 동양? 동행? 미래? 동행은 변액연금입니다. 매트라이프의 실버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죠? 매트라이프 실버 플랜이 많이 판매될 때는 한 달에 30억 원 넘게 팔렸어요. GA에서만. 그런데 얘네들이 대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버 플랜은 약 3년 전에 내렸어요. 판매 중지를 시키고 뭘 나왔냐? 변액연금 동행을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다 보면서 IFRS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보다 보니까 저축성 상품을 파면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 회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도 9월부터 수라는 상품에 대해서 시책을 뺐는데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시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나 고객들은 은행에 적금을 다 가입을 하시죠. 물론 뭐 20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50만 원 하시는 분도 100만 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 2년을 가지고서 목돈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은행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3년 이상의 좀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실 분들은 이 상품을 활용을 하시면은 은행에 있는 이율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특히나 또 변액입니다. 그러면은 자, 높은 환급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수익률은 높아야 되고 사업비는 적어야 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변액에 대해서 굉장히 매스컴에서 안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냈죠.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도 변액하면 야, 그거 원금 보존 안 되잖아.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펀드 운영이 잘 되면 어떻죠? 은행보다도 더 높은 이율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 생보에서 변액 저축보험에 대해서 사업비가 10% 정도가 됩니다. 약 10에서 12% 정도가 돼요. 근데 저희 처분은 이 초기 사업 비용입니다. 7년차까지. 근데 처분은 몇 프로냐? 설계서를 뽑아보시면 나와요. 실차연도까지는 8.43%입니다. 타사 대비 사업비를 저희가 적겠대요. 적겠대기 때문에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품은 특징이 이거예요. 국내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 13시 이전의 중도 인출이라든지 추가 납입을 활용하실 때 당일 종가를 반영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자, 주식이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 증시는 따라가죠. 거의 대부분이 따라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술을 가입한 고객이야. 아침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빠졌어. 한국 증시도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막 조마조마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많은 좌수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높아지는데 나는 여윳돈이 없어. 추가 납입할 여력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중도 인출이나 약관 인출로 다 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이너스를 먹을 거를 요만큼 먹을 거를 남은 요만큼만 먹게 돼요. 만약에 올랐다 하면 어떻게 되죠? 상환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일 종가 기준을 반영하세요. 지금 업계 유리 저희밖에 없어요. 원래 전 생보사가 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처브라이프만 돼 있는데 처브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에는 넣어드렸는데 아마 수라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나오는 브로셔는 못 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안 찍었네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것도 당일 종가 기준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브로셔에는 약관상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점장이나 부지점장들 나눠드린 자료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상품은 교육도 하지 말라고 해요. 교육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는 재무설계도 하시죠. 고객분들 재무설계 하려면은 일반 산업보험금이 종신보험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지만은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도 꼭 세트 판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적합한 상품이 전 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추가 납입이 몇 프로까지 되느냐? 200%까지 돼요. 200%까지 되는데 추가 납입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시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정기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얼마부터? 5만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표 펀드가 장기자산 배분형 펀드예요. 자, 요거는 펀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주식형은 최대 80%, 채권은 최대 100% 설정이 가능한데 이 상품이 지금 보면은 펀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채권형으로 펀드 변경을 해주세요. 그게 안 되는 들이죠. 하시나요, 고객분들이? 안 하네요. 펀드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명 볼까 말까요. 그런데 이 상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장기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이 펀드는 주식시장이 좋다. 그럼 채권형 100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가 직접 이거를 주식형으로 80%를 직접 옮겨줘요. 전체 총액을, 자산의 총액을 올려줬다가 주식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주식형에 있는 거를 채권형으로 펀드 매니저가 매일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펀드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펀드예요. 이 상품이 지금 누적 수익률은 130%가 넘어갔고요. 2005년도에 설정이 되고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을 해오는 펀드인데 예전에 저희 변액연금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든지 수라는 상품이라든지 펀드 구성이 장기자산 배분형 100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100건이면 100건 전부 다 장기자산 배분형 100으로 들어왔는데 이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판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펀드가 하나 있어요. 무슨 펀드냐? 장기자산 배분형 50% 하고요. 해외 성장형 50% 하시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장기자산 배분형을 연초 이후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니까 3.98%가 났었고요. 해외 성장형이 20%가 넘었어요. 20%가 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장기자산 배분형 100으로 들어오던 게 요즘은 5대5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은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해외 성장형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가 있어요. 글로벌 4차 산업 무슨 펀드인데 설정일이 작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충분히 운영이 안 돼가지고서 그거는 좀 권유를 드리는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펀드는 장기자산 배분형 50%하고 해외 성장형 50% 5대5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지금 제가 자료에 드린 명시되어 있는 수익률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 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20년 납을 봤을 때 3.75 채권형 100%로 해가지고 3.75가 낮다 했을 경우에 기본보험료만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시점에 지금 환급률이 몇 프로죠? 99.6%예요. 1대1 추가 납입을 하면은 3년 시점에 99.8%고요. 1대2 추가 납입을 하면 3년 시점에 101.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좋고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10년 납하고 20년 납을 봤을 때 10년 이내 환급률이 어느 쪽이 높아야 정상이죠? 납기가 짧은 게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품은 10년 납하고 20년 납하고 10년 이내 환급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되죠? 20년 납을 판매를 하셔야 돼요. 자, 고객이 나는 10년 납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10년 이내에 내가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년 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20년 납을 해도 10년 납과 20년 납의 환급률이 10년 이내는 똑같다고 했어요. 고객이 손해보는 게 있나요? 없죠. 저희는 좋죠. 왜? 10년 납과 20년 납의 수수료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납입 기간은 12년입니다. 12년이기 때문에 20년 납, 10년 납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20년 납으로 권유를 해주셔도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납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상품이 일시납은 최대 5천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5천만 원을 일시납을 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3.75라고 했을 경우에 1년만 지나도 원금에 조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납 상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품입니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시드머니나 목적 자금 좀 목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은행에 안전하게 묶어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걸 설득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 은행은 계속 나중에 중도에 해약을 해도 원금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단지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좀 일찍 와서 얘기해 주시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했더니 교육받기 전날에 만난 고객이 적금을 가입을 했대요. 어디 IBK 기업은행에 200만 원을 가입을 했대요. 그걸 깨고 싶은데 못 깨겠대. 왜 못 깨세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다 기본보험료로 받으면 좋겠죠.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은행을 깨고 지금 저희 거로 오는 거잖아요. 좀 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에 100만 원 추가 납입으로 받으세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 대표님도 거기 지사 대표님도 저희 노수라는 상품 좀 판매를 하셨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은 1, 2년 동안 자금 운용을 하실 분들은 은행으로 가는 게 맞고요. 3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추가 납입으로 활용하시면 절대 손해보지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 판매 사례예요. 이게 실제 판매. 자, 2008년 5월 2일날 월납 250만 원 20년 납으로 가입했습니다. 펀드 구성은 장기자산배 운영 100%로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장기자 펀드 운영이 좀 안 됐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2번을 내고 해약환급이 77.9%였어요. 기본보험료만 납입을 하고 펀드 운영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시점에 77.9%. 아까 제가 3.75 채권형 봤을 때 1년 시점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거 거의 근사치값이죠. 근사치값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해주실 때,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나눠드린 자료나 가입설계서를 보시면은 거기 해약환급 예시표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판매 사례를 보면은 같은 달 5월 11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78.3% 기본보험료만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좀 추가 납입을 하신 분은 100만 원에 추가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9번 냈는데 환급률이 82.6%다. 그만큼 추가 납입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100% 다 적립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은 꼭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이게 최저 보험료가 있어요. 유일하게 최저 보험료가 있어요. 저희 7년 납까지는 저희가 최저 30만 원이고요. 10년 납 이상은 최저 20만 원부터 있기 때문에 그냥 7년 납은 권유를 안 드립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10년 이상 가지고 가지 않은 주식은 단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저축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꼭 활용하실 때 추가 납입을 꼭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고객도 좋고 저희도 좋기 때문에 이 상품이 저축성이면서 올해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시책이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럼에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책을 어느 정도라도 좀 얹혀서 인정 비율을 해주자라고 지금 건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잘 되면은 월납보험료의 한 50% 정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속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좀 꾸준히 한번 보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활용도가 많은 상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누적 수익률이 12%가 됐어요? 연한산 수익률이요? 누적 수익률이 나가 됐어요? 132%인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정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데 누적 수익률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익률이 132%인데 올해 132%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펀드 수익률 봤을 때 물론 뭐 생명보험 협회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간략하고 좀 심플하게 보려면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가면은 공시실에 가면은 특별계정 그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성과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 3년, 5년 단위 뭐 누적 수익률, 연초일 수익률 쭉 나와요. 그거를 보시는 게 제일 그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생명보험협회 가면은 어디 들어갔다가 뭐 전체 회사 선택하고 펀드 설정하고 쭉 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가서 수익률을 조회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거기 들어가면 운영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 거. 네네. 저희가 운영사가 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어제까지는 제가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어제부터 뭘로 바뀌었냐면은 더베어링 자산운용인가? 제가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바뀌었는데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중을 고려했기 때문에 아마 물론 뭐 프랭클린 템플턴하고 비교해봤을 때 수익률이 더 낼지 안 낼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우선 다음 달까지 한번 보면은 웬만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저희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에 한번 수익률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럴 때부터 수수료는 이게 종신보험보다는 굉장히 적고요. 일반 생보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보다도 수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높고 지금까지 12월까지 시책에 대해서 없지만은 1월부터 시책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1월부터 시책에. 이게 이름이 변액정리보험을 있는데 변액 리오션인가요? 네, 유니버셜 유니버시티. VBL 변액정리보험 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변액정리보험이라는 게 저희만 쓰고 있어요. 없으니까 타사에는 예전에 가입한 거 빼놓고는 없으니까 변액정리보험에 대해서 쓰는 거는 지금 저희 처가입만 쓰고 있습니다. 아,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도 까디프 생명도 쓰고 있어요. 까디프.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아마 리더스 금융판매도 전자청약이 오픈이 될 거예요. 전자청약 오픈이 되면은 기존에 컴퓨터로 쭉 설계하고 청약 진행을 하시다가 청약서 출력하기라는 버튼 기억나시죠? 네. 그 밑에 하나가 더 생겨요. 뭐냐? 전자청약 진행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다 모든 걸 하고 내가 담당자가 수납까지 다 할 수 있고 고객한테 URL 전송이 되면은 고객이 그걸 보고 본인 인증하면은 완전 판매까지 다 끝납니다. 모바일도 되고요, 그다음 태블릿 PC도 되고요, 다 되기 때문에 간편해질 거예요. 간편해지기 때문에 그 활용도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 나오는 대로 바로 다시 공지할 수 있도록 그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신보험이 변액종신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2.75를 씁니다. 2.75를 쓰고 혹시 변액종신도 판매를 하시나요? 변액종신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변액종신에 대해서 5년 납부터 단기 납부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컨셉이 있어요. 컨셉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액종신임에도 불구하고 7년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보통 보면은 7년 이후에 계약자 변경은 아니면 뭐 10년 이후에 계약자 변경 어느 회사가 되죠.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되죠. 그런데 저희 처브라이프 변액종신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상품으로? 변액종신이 저축성 상품, 요수 상품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비과세 통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 11월 이제 6일 오니까 6일 남았네요. 영업일이 그렇죠? 저희 아직까지 지금까지 21일까지 3주 동안 처브라이프가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도 6일 동안 저희 처브와 함께 즐거운 행복한 마감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